안녕하세요. 2021 중등 쌤튜브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5주 프로젝트 송쌤 수학의 송강석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는 왜 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우리 학생들, 공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공부라는 단어의 뜻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공부의 진짜 뜻을 모르고 공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공부했니? 라는 질문에 우리 학생들은 네, 저 어제 공부 3시간 했어요. 또는 어제 독서실에서 수학 문제집 다 풀었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잘못된 대답이죠. 선생님이 한 질문의 요지는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혔니가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 시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공부 몇 시간 했다 보다는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새로 알게 된 것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였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보면 학생들은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각자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경험과 학습을 반복할 때 자신만의 관점과 의견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 나만의 강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언제가 되든지 반드시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학이 영어로 뭘까요? Mathematics. 그렇죠? Mathematics의 원인 마테마타는 배움 또는 지식을 의미하는 마테시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수학은 정말로 배우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 박식한 사람을 뜻하는 폴리매스를 봐도 수학이 수나 연산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배우거나 생각함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수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방식이나 사고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를 느끼지 못하듯이 너무나 당연해서 확 다가오지 않을 뿐이죠. 우리 모두 즐겁게 수학 공부하고 우리 모두 폴리매스가 되도록 송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절대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막상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맘먹고 책상 앞에 앉는다고 해도 눈앞이 캄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학은 지극히 논리적인 동시에 암기가 필요한 수학적 언어와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학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안다면 지레 겁을 먹고 피하기보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정면 돌파할 수 있겠죠?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선생님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하여 말하겠습니다. 첫째, 수학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수학은 논리성의 학문입니다. 자, 수학의 문제 해결 과정을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를 읽고 조건을 따져서 구하는 것을 찾는다. 둘째, 배운 개념들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고민한다. 셋째, 생각한 풀이로 문제 풀이를 한다. 넷째, 논리 전개가 타당한지 확인하고 답을 구한다.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합리적,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생각의 힘을 키워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학은 모든 학문의 시작입니다.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이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과 같은 과학 계열은 물론이고 경제학, 사회과학 등등의 대부분 과목에 수학이 많이 활용됩니다. 또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수학이 선택의 폭을 좌우합니다. 의사,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 전문성이 높은 대부분의 직업들은 수학과 관련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실질적으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셋째, 수학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문과 계열, 이과 계열 모두 다 대입에서 수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수학이 공통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에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에 나가는 첫걸음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교육과정인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학 교과 역량의 강조. 둘째, 학습 부담 경감 실현. 셋째,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강조. 넷째,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다섯째, 공학적 도구의 활용 강조입니다. 이번에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목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큰 범주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또 선택과목에서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문과 계열 학생들은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이과 계열 학생들은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배우게 됩니다. 추가로 진로 선택 보통교과인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 전문교과인 심화수학, 고급수학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수강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학교 사정에 따라 과목이 편성되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지역 학교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인천형 공동교육과정인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인천진로교육센터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공부는 왜 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학은 절대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과목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음 시간까지 수학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2015 개정 수학과 과목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하여 학습할 것인지를 꼭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성격 유형에 맞는 수학 학습 스타일 찾기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